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예. 저 마음 약해요. 네, 해임이 될지까지 한 거고 강단도 그다음에 없고 뭐 지조도 없고 뭐 그래요. 우리 지역의 언론에 대해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해서 독자가 그리고 시청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해봅니다. 장길문, 이기동 국장의 언론 뚱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 민원연의 이기동 사무국장입니다. 파파이스 김어순 총수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서울민원연이 파파이스 김어준 총수의 후원해주세요 말 한마디로 지금 모니터 위원들을 10명 가까이를 충원을 했습니다. 저희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는 것이 더 힘이다. 청취자분들 대전 충남 민원연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해 주실 분들은 042-472-0681로 연락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골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언론뚱땅의 두 국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최고의 모바일 언론을 지향만 하고 있는 다른 시각 장길문 편집국장이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향하고 있죠? 자꾸 지향만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네. 네, 좀 앞서간다고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앞서가고픈 다른 시각이고요. 다음은 대전 언론계 이분 별명이 좀 공통적인 게 있더라고요. 만만디 느림보. 대전 충남 민주언론시민연합 이기동 사무국장이십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본인의 네. 평판? 사실이 그러니까요. 아시고 계시죠? 네네.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아요. 그 장길문 국장님은 제가 네. 계속 그 워너비 시청하고 있습니다. 보시나요, 본인도? 저는 뭐 자주 보죠. 자주 보세요? 네. 네. 시청률이 지난번에 제가 왜 1회 때 0.7%였잖아요. 지난주 건 0.6%입니다. 네.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시청률이? 안 올라갔나요? 내려갔어요. 그게 그 정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정도에 만족하시는 우리 장길문 국장님이신가요? 뭐 저는 뭐 만족은 안 하지만 나름 선방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죠. 네. 선방하고 있다 0.6% 선방.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각이 지금 최근에 지역 언론들하고 전국화 플랫폼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잘 진행되시고 있죠? 지금 이제 시작해서요.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0.6%보다는 많은 언론사가 참여를 하겠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동 국장님은 네. 그 진보교육감 대전에 이제 단일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대전 교육희망 2018의 대변인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근데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어요. 후보 등록을 뭐 두 분이 안 하셔가지고 깨지냐, 그럼 그렇지 이런 욕들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어떤가요, 요새 분위기는요? 어떻든 그 진보 민주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도 갖고 계시고 또 열망을 또 갖고 계신데 그게 부합하지 못한 모습을 좀 그동안 보여드려서 좀 개인적으로 또 뭐 기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떻든 많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는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더 좋은 소식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든 지금 현재 사자 회동이 계속 좀 진행되면서 후보 단일화 그 진행 과정들이 다시금 좀 희망을 좀 갖게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호사다마란 말 있잖아요. 네, 잘 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결과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국장님 일하시는 거 보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원래 민원연 국장이시잖아요. 네네. 민원연 일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그러게요. 요즘에 사실 오늘 민원연일보다는 방송도 날로 먹으려고 하고. 네, 좀 그렇습니다. 그 저희 아는 것입니다가 그리고 좀 반가운 소식이 저희 이제 패널 분들은 저희 방송 이후에 되게 일들이 잘 풀리시거든요. 그거 아세요? 아니요.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게 활동 범위가 넓지만은 그래도 좀 약간 제야에 묻혀 있었던 장재한 기자께서 2017년에 네,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누구 덕이에요? 누구 덕이에요? 아는 것입니다. 네, 잘하시죠. 우리 시청률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 JTBC 워너비 네, 그게 될 게 있고요.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있어요. 정 PD님만 보는 것 같았고. 아, 네. 제가 아닙니다. 0.6% 저도 지난번에 봤어요. 아, 진짜요? 네, 봤습니다. 아니 이거 한번 본 소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본 소감. 본 소감이요. 네. 글쎄요, 재밌습니다. 그 정도 갖고는 좀 약한데.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좀 화끈한,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성인 VJ들이 나와야 되나?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네. 이번 주 목요일 프로그램은 아주 재밌을 겁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프로그램 꼭 보시고요. 예. 우리 방송이 수요일에 나가니까, 네, 방송 들으신 분들은 꼭 한번 JTBC 몇 시죠? 밤 12시입니다. 밤 12시요. 네, 안녕히 주무십시오. 그러니까 안 본다고요, 사람들이. 오늘은 이제 제가 두 분께 오늘 어떤 우리 지역의 언론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요 여쭤보니까 첫 번째로 주셨던 주제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 매체별 시장 권고 현황을 통해 바라본 지역 언론의 현안 이런 주제를 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우선은 우리 장국장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시장 권고가 아니고요, 시정 권고입니다. 아, 시정 권고. 예. 네네네. 입이 꼬이신 것 같아요, 우리 정 PD님. 아, 네. 네. 이게 이제 해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건데요. 주로 보도를 잘못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보. 네, 그렇죠. 오보도 있고요. 음.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는 주로 기사형 광고 형식으로 해서 나온 기사. 그러니까 예.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죠. 광고에 더 가까운.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시정 권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걸 먹으니까 머리가 좋아졌어요. 이런 거. 재미없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그거와 이제 사생활 침해, 음. 신원 공개, 피의자, 피고인 이런 공개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정 권고를 많이 받을수록 사실은 그 언론사가 제 기능을 조금 못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 공고를 많이 받은 언론사는 그만큼 문제가 있는 보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니까요. 그에 따라서 독자들이나 독자들로부터 좀 신뢰도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시정 권고를 많이 받으면 언론사로서는 창피한 일이죠. 네. 지적질 당한 거니까. 그렇죠. 잘못했다라는 거를 어느 누구도 꼬집질 않는데 이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런 걸 해마다 발표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그러면은 일단은 기사형 광고라든지 아니면 아까 실명 공개라든지 네. 이렇게 불필요한 실명 공개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아니면 선정적, 자극적, 아니면 오보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지역 언론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많이 지적질을 당했나요? 저희 대전 충남 지역 언론사 가운데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지적을. 영예 1위는 가장 많이 받은 곳이 인터넷 금강일보와 인터넷 중도일보 각각 7건씩 가장 많이 받았죠. 아이고, 우리 중도일보 임병환 기자 어떡한데. 네. 이게 이제 앞에 인터넷 금강일보, 인터넷 중도일보로 붙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지면과 관련해서는 이 시정 권고는 좀 적고요. 종이 신문 말고 그렇죠. 인터넷상에서. 네, 인터넷상에서 올라오는 기사들을 갖고 각각 7건씩 됐죠. 1년에 7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 두 달에 한 건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네. 그렇죠? 산술적으로 따지면 예. 중도일보 같은 경우는 인터넷 중도일보 7건, 중도일보 2건 하면 9건 그렇죠. 받게 되는 예. 상황이긴 합니다. 임병환 기자 이번 방송 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왜 그랬냐고. 아마 이런 거를 기자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발표가 돼도 기자들은 사실은 기자들도 잘 모르고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한 부분들은 이렇게 언론중재위원회나 신문윤리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좀
언론사들이 이걸 제대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게 문제가 그게 좀 문제죠. 심각성이 음. 있습니다. 뭐 아무리 많이 시정 공고를 내려도 죄송합니다. 그냥 그냥 뭐, 넘어가고 이렇게 특별하게 제재가 있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그렇죠. 널리 소문이 나갔고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이제 워낙에 좀 전문적으로 좀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독자들한테 제대로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상 좀 있어서요. 그런 거 부분을 강 좀 그런 거 악용하는 것 강제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지적된 곳은 현수막 반드시 그 4억에 5개에 걸기 뭐 일주일 동안 게시하기 이런 거 하면은 좀 어떨까? 그 좀 현실적으로는 뭐 네. 제재 조치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됐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이런 제재가 지금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제재가 전혀 없지는 않은데 뭐 사실상 주의 경고 이런 정도로만 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똑바로 알겠습니다. 네, 끝. 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다른 지금 시각은 혹시 뭐 안 걸렸어요? 저희는 안 걸렸습니다. 해당 그 뭐지 리스트에 안 올라가서 그런 건 아니고 꼭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하시면 아이 뭐, 올라가야죠. 네. 오늘 뭐 저를 이렇게 좀 좋아서 그래요. 저 좋으면 원래 갈고요. 오늘 뭐 저를 까는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네. 뭐 시청률부터 시작해서 일단 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떻든 이 내용을 보니까 저는 내용들이 그 대부분 그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기사형 광고라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보면 10건이 돼서 가장 많기는 한데요. 네. 앞부분에서 더 좀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 사생활 침해, 그다음에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원을 공개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나 피해 상태 등을 묘사하는 그런 보도들. 자극적인 거네. 그렇죠. 음란, 그다음에 뭐 포악, 잔인, 범죄 묘사 이런 내용들이 그 좀 많이 지적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 그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사실 범죄 보도라든지 뭐 사생활 침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실명이 공개되거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프라이버시 침해나 이런 걸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도 꽤 이루어져서 이 굉장히 좀 언론사들이 조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언론 윤리와 관련해서 좀 제대로 그 언론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심하게 안 당해봐서 그래요. 이게 이 자체가 참 심각한 문제인데 예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 해갖고 몇천억씩 그렇죠. 가지고 문다든지 그러면 그렇죠. 파산까지 이게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문 닫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근데 좀 이제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려야 되는 범죄거나 정말 나쁜 범죄들은 신원 공개해라라는 그런 여론들도 많잖아요. 근데 주로 힘 있는 집단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거에 사생활 보호다라고 해가지고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반대로 힘이 없는 쪽은 저 공개해갖고 뭐 단죄를 하든 이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되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명확하게 정리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는 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개인의 인권 문제나 좀 그러니까 인권적인 측면으로 좀 들어가 보면 언론에서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요. 어떻든 아무리 범죄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권이나 인권이라는 부분들을 지나치게 침해할 정도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예방적인 측면이다 하더라도 뭐 여기 이제 그 피해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실은 범죄에 대한 이런 통계들을 보면 이런 언론 보도를 보고서 오히려 그런 범죄 모방 범죄 그렇죠. 모방 범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기사를 쓰는 기자들조차도 이게 맞는 건지 이걸 잘하는 건지 이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 대부분 이런 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내렸다. 그럼 이거를 기자들한테 알리고 이거를 시정을 해야 되고 이런 기사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한 번도
어느 언론사도 아마 안 할 거예요. 네. 음. 실제로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내부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언론사는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두 가지로 해석해봐야 되겠네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 기준, 그러니까 공개 여부에 대한 기준도 좀 사회적 공론이 있을 필요가 있지만 그렇죠. 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언론사들이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뭐 자체 교육을 한다든지 기자 윤리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 아니면 말고식이잖아요. 이게 뭐 이게 기사 노출 건수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이게 이런 게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게 좀 더 자극적으로 쓰고 하면 이게 클릭이나 아니면 좀 더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문제들 가장 핵심적으로 언론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진짜 내부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또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언론사 내부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적어도 토론이라도 해서 아 우리가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기준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만의 내규라든지 그런 거라도 거라도? 좀 우선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거예요. 아마 시정 공고에 많이 걸렸으면 아 우리 기사를 많이 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네. 저 두 분 그 방송 우리 프로그램들 앞으로 이제 이기동 뭐 장길문 이기동의 언론통 하지 말고 그냥 언론대 드릴까요? 실명 공개 안 할까요? 아이 뭐 저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된다는 생각이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법적으로는 피의 사실 공표가 이제 금지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네. 따지면은 뭐 최순실 박근혜 뭐 게이트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그것과는 좀 비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왜 극단적인 말씀을 드리냐면은 빨리 사회에서 좀 공론을 해가지고 기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측에서 오히려 그러니까 뭐 국제사회 뭐 인권 뭐 누구 듣도 보도 못한 사람 데리고 와갖고 인권을 침해당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정 공고에 걸린 기사들을 내용을 보면 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거나. 그러니까 그 큰 이슈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니까. 그러니까 물론 물론 그렇죠.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 이게 진짜 이 기사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꼭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나? 그러니까 라는 그 의구심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장 국장님한테 질문 드려보면 우리 건 있잖아요. 네네. 그 실명 공개해가지고 몇 군데 JTBC하고 KBS하고 몇 군데 이제 소송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네. 사실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학생들하고 있었던 일들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명예훼손당에 따라서 이제 고소를 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참 되게 애매한 것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형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나는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이게 지금 기사를 쓰는 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신문 기사에서 나와야 될 기사들이 절반 이상은 될 것 아니 같아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공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되게 논란이 많다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논쟁거리라는 거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 그 이름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피해 학생들이 2차 피해가 또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굉장히 물론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신중함은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신중함 역시도 어떻게 보면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좀 정말 공론화해서 기준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지역의 언론사들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시정 권고를 꽤 받았다라는 정도로 오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 주신 주제는 장길문 국장님께서 이건 굉장히 많이 이제 전에도 저희 방송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충청남도청에서 이제 기자실을 이전한다.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등록 언론사다 아니면 회원사가 아니다 이 갈등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다고 했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기자실 이전을 했다면서요. 기자실이 지난달 22일부터 이제 5층에 있던 원래 충남도청 5층에 있던 기자실 1층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5층이면은 그 옆에 뭐 도지사실 뭐 이런 게 있고요. 있고. 그 이제 더 좋아진 건가요? 안 좋아진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22일부터 이전을 하겠다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해서 짐을 빼라라고 시작했고 정확하게 1층으로 옮긴 데에서 시작한 건 26일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끝나고 나서. 저는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좀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취재를 좀 해봤는데 기존에 5층에 있을 때와 지금 1층으로 이전했을 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층수가 바뀌었잖아요. 층수만 바뀐 거 외에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달라진 게 없는 거는 문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지만 더 악화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논란만 일으켰지. 예, 궁금한 예. 게 뭐가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기자실은 기본적으로 개방이라는 원칙을 갖고 추진을 했던 거고 충남도청에서. 그러니까 브리핑룸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뭐 통합 브리핑룸이 됐던 취재 선지나 그렇죠. 예전 참여정부 예. 때. 그러니까 정확한 타이틀은 없어요. 네. 이게 통합 브리핑룸인지 기자실인지 이거에 대한 것도 없어요. 근데 모든 기자들이 출입하는 기자들이 자유롭게 기자실을 이용하고 부스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추진을 했던 건데 전혀 그것과는 전혀 없어지게 됐고 기존에 하던 거에 그대로 옮겨졌어요. 1층으로. 자, 첫 번째로 각 언론사에 명패를 붙이고 사용하던 기자실 부스도 지금 그대로 명패도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석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지정석으로 쓰고 있고 그럼 더 해줬어요. 더 심해진 게 뭐냐면 기존에는 회원사와 중앙지 기자들 위주로 각 회사별 명패를 붙여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는 이제 그 소위 말해 잘 나가는 언론사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 명패를 다 없애겠다고 하고 1층을 이전을 했는데 그대로 명패를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패를 안 붙인 기자들, 소위 말해서 비회원사 기자들, 다른 시각 같은. 그렇죠. 비회원사 기자들은 네. 저희는 이제 도청을 정확하게 출입하는 기자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비회원사 기자들은 이거 명패도 없애고 한다는데 명패를 붙여놨거든요. 아이씨 그러면 우리도 붙일게 해갖고 명패는 못 붙이지만 자기 명함을 다 각자 자료하다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26일 날부터 이전했는데 그날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왜 그 유명한 대학교 도서관 가면 자리 싸움 하기 위해서 막 싸우잖아요. 아수라장이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꼭 그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근데 그 이전부터 그 공보관실 이제 주무부서인 공보관실을 굉장히 압박했죠. 기자들이. 난 여기 쓸 거야. 우리는 여기를 써야 돼. 굉장히 압박했죠. 그러니까 공보관실도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죠. 기존의 취지는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논란만 막 일으키고 기존과 별다른 바가 없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전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이게 사실 도청에서 충남도 기자실을 좀 1층으로 옮기려고 할 때 가장 크게 고려를 했던 사안들은 제가 알기로는 단순하게 기자실의 그 폐쇄적인 운영 구조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사실은 도민들의 접근성, 도민들이 그 언론사 기자들이나 도민들도 뭔가 좀 알릴 기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겠다는 취지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했죠. 도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그렇죠. 활용하겠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장길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그런 취지 자체는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체크는 해봤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좀 체크를 못하고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어떻든 이 부분은 충남도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하면 기본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예전과 똑같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왜 이거를 논란을 좀 일으키면서까지 추진을 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5층까지 엘리베이터 타면 전기요금 나가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은 이제 충남도가 오해를 많이 받을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 그 충남도의회에서 예산 확보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쭉 추진을 했는데 이게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각 그 뭐 회원사 기자들이던 출입 기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거든. 사실은 저는 거기에 굴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예전에 강정리 그 주민들이 도지사실을 점거한 적이 있었거든 작년에. 그거 도지사실 점거하는 거 막으려고 1층으로 옮긴 거다. 그런 의혹을 받았어요. 도청이. 지금 와서 의혹인 보면 거죠? 의혹이었죠. 네. 지금 와서 보면 그 의혹이 맞는 거 아니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본인 그렇죠. 얘기 아닌 거죠? 저도 보호해드리려고. 아니 실제로 그런 비판들이 저도 그렇게 제기가 생각합니다. 제기가 좀 네.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어떻든 이제 그 다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MBC, KBS 파업 사태를 거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예, 국민들의 눈높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 충남도청 기자실 이 논란은 사실상 언론의 민낯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언론이 잘못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있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보다는 사실 출입처의 보도의 권리, 출입처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보도자료 가지고 그냥 그렇죠. 쓰는 네. 뭐 공보 관보의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역할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하고 특히 이제 거기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딸려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더 자유롭지 못한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명패 하나 자리 싸움 하는 이 모습들을 계속 비추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지역 언론 스스로 적폐 언론임을 자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 자리를 박차하고 나와서 정말 국민들이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걸 알고 싶어 하는지를 취재하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전히 그 자리를 내달라고 요구하고 그 아귀다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옆에서 지켜보기는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또 이게 기자들만 갖고 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충남도 입장에서도 이 기자실 이전과 관련해서 공론화 한번 못 시켰어요. 예, 뭐 각계 전문가들을 좀 뭐 모시고 이런저런 어떤 게 옳은 거냐라는 그런 의견조차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충남도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은 예산대로 다 써가면서 이전은 했는데 그 예산 확보하려고 도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뭐 의원들하고도 싸우고 도지사가 막 사과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네. 아니 돈은 돈대로 다 써가면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으면 결국에는 고스란히 예산 낭비로밖에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무슨 그럼 도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옮긴 건데 도민들을 위한 행정이거나 도민들을 위한 기자실은 지금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기존과 다를 게 없다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승강기 적게 쓰려고.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게. 네. 충남 가뜩이나 거의 내포 열병합 발전 그거 문제 때문에 힘든데 에너지 그러니까 절약하려고.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거 돈 들여서 이럴 거 왜 옮기냐. 그런 얘기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동안 막 논란만 막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서로 막 싸우고 뭐 그런 분란만이 일으켰지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라고 하면 아마 조만간 문 닫아 걸자고 또 기자들이 요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층으로 옮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민원인들이나 또 좀 더 그 언론에 좀 요구를 하고 싶은 언론 보도 자료를 좀 내고 싶은 입장을 내고 싶은 이런 뭐 지역의 단체들이나 뭐 주민들이 있다고 한다라면 그 자리를 더 자주 찾으려고 할 텐데 사실은 언론인들이 그동안 반대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자리 싸움도 있지만 그렇게 많은 민원인들이 오게 될 경우에 자신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게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이제 충남도뿐만 아니라 대전시도 마찬가지인데 대전시청이나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기자들이 그걸 거부하고 안 받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들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개방형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본 취지 자체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반폐쇄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고 좀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아예 문 걸어 잠그고 뭐 그 기자회견 하려면 승인 받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시 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높습니다. 그래요. 그 기자라는 직업이 사실은 기록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올바르게 기록해서 같이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인데 좀 기득권 싸움으로 비춰지는 모습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 기사는 다른 시각에서 가장 많이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좀 충남도청 기자실의 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일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목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다른 언론사나 다른 기자들도 좀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자기 반성하면서 네. 더 앞으로는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야 일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소문 다 났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거. 우리 이제 이기동 국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MBC, KBS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대전 MBC 얘기를 좀 해보죠. 뭐 사장도 이제 그 중앙 본사 사장이 최승호
신임 사장이 이제 임명이 됐고 MBC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기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달 좀 지났나요? 그 현재 스코어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변했나? 그러니까 무한도전에서 파키어가 나온 거 빼고는 딱 이 변했다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대전 MBC가 우리 지역에도 지금 이제 계속 뜨거운 감자니까 이젠 대전 MBC를 다시 볼 때가 됐나 이런 주제를 주셨거든요. 네, 이야기해 주시죠. 지금 현재 MBC 상황, 대전 MBC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번 주 안에 그 이진숙 사장 해임 관련 주총이 열릴 것 같아요.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아직 그 주총 소집 그 공고를 아직 내지 못해서 그런데 이번 주 안에 그 해임 절차가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진숙 사장이 해임이 될지 아니면 뭐 임기를 채울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차기 대전 MBC 사장 선임 일정이 이제 다음 주부터 될지 이제, 아니면 안 될지. 아니요 이제 해임이 안 되면은 그냥 쭉 가는 거니까 차기 사장 선임. 근데 해임이 되겠죠. 안 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해임 네. 절차에 돌입했는데. 그래서 이제 해임이 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차기 사장 선임 절차 일정에 이제 돌입을 하죠. 지금 현재 이제 대전 MBC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 사장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은 사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사장 못지않게 그 프로그램이 얼마큼 좋은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대전 MBC가 이한신 지부장님 페이스북을 보면은 요즘에 노조 문제 이제 관심 많이 가지신다고 해가지고 한남대학교 비정규직 관련한 것도 다루시고 리베럴 호텔 또 지난주 다루시고 시사플러스에서 네. 한남대 그거 제가 먼저 했어요 방송에서 그래요. 직접 네네. 아시죠? 렛미스픽 현장 가갖고 네 제가 먼저 해갖고 왔습니다. 그 대전 MBC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 선임 절차가 뭐 곧 재개가 될 것과 같은데 이에 앞서서 이제 지난달 26일부터 일부 이제 그동안 파업 계속 하고 파업 풀고 나서도 제작 거부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지난달 26일부터 부분적으로 이제 제작 복귀를 해서 뉴스하고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완전한 형태는 아닌데 대전 MBC가 이제 그 방송 정상화가 어느 정도는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주제로 좀 주셨지만 대전 MBC를 좀 계속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든 지금 프로그램들 뉴스라든지 지금 제작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보면서 시청자들이 한번 판단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지금 현재 대전 MBC 뉴스나 프로그램을 보면 좀 달라지는 게 좀 느껴져요. 보면 뉴스를 보면 알자지라 안 나와요? 알자지라 이제 뭐 알자지라 반성문을 썼죠. 그러니까 기존에 잘못했던 부분들을 일단 반성으로 시작하는 뉴스를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거 보면 MBC 뉴스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시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알자지라 이런 동떨어진 지역민과 동떨어진 프로그램은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지역에 좀 어려운 노동자들 얘기라든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워낙에 그동안 무너진 게 좀 많아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죠. 대전 MBC 그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한번 섭외 요청 좀 왔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 국장님 아니에요? 정 국장님이 아니라? 정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네. 그 지금 대전 MBC 방송은 현재 사장도 없고 보직자들도 없는 상황에서 비상 그 대책위 그렇죠. 차원에서 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PD협회나 기자협회 그런 직군들에서 비상체계 속에서 좀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재 좀 많이 보이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과거 반성하는 그런 아이템들도 있고 또 노동 관련해서 지금 연속으로 그 리포트를 4개째 지금 내보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사플러스 그래서 다시 뭐 사실 시사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여러 번 선정된 적도 있었고 지역 현안 문제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돋보이는 보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난 과정 속에서는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떻든 이번에 한남대 노동자 문제 다른 부분들을 시작을 해서 아마 지역 현안 문제는 과거에 그 시사플러스의 어떤 그런 그 제작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좀 충분히 좀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보도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지역의 어떤 그 현안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 내용들을 좀 바꿔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아직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좀 어떻든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단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좀 더 지켜보면서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시청자로서 좀 쓴소리를 좀 해야 되는 시기이고 좀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은 좀 그래도 응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못했잖아요. 많이 그, 못했죠. 예, 지금은 이제 잘하신 게 아니라 그냥 평타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잃어버렸던 신뢰를 찾기 위해서는 평타 갖고는 좀 어렵지 않나. 그쵸. 예, 더 플러스 쪽으로 와야 이제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지지 않을까. 네, 제가 지난번 녹음 때 MBC 절대 안 달라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네. 그 MBC에 있는 뭐 선후배들한테 욕 엄청 먹었거든요. 우리 달라질 건데 네. 거기 나가서 기대도 안 한다. 난 안 달라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하는 거를 좀 보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얼마나 압력을 많이 받았으면. 압력 욕 많이 먹었죠. 네. 소위 말로 뒤지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는데 김색 왜 그러냐. 근데 요즘은 저도 이제 조금 달라진 게 이제 좀 볼만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냥 뭐 볼만하다고 얘기해서 좀 뭐 건방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희망을 좀 이제 좀 가졌으면 어떨까? 한 번 방송만에 입장이 좀 바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지조도 없고, 아니, 뭐 주대도 없고, 네. 뭐 제가 뭐 강단도 이제 없고. 아이고. 아니 또 그렇게 또 이미지가 굳어지면 안 되는데. 간증 프로그램으로 네. 간증 프로그램으로 바뀐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조금 지켜보고는 있는데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이제 많은 내용들을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하고 또 외부에서 또 저희 같이 뭐 언론 시민운동이나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의제들이나 저런 의제를 더 많이 좀 한꺼번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도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 또 그렇게만 가면 방송이 또 다른 또 편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드러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시긴 해야 되는데 아이템이 좀 부족하다는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과거 그러니까 반성하고 새로운 의미들을 좀 짚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모습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 보도량에서 보면 아이템이 좀 적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좀 그 방송이 이제 중단되면서 그 흐름들을 좀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지만 계속 이런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돌아오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조금 더 세게 플러스로 그렇죠. 와야 된다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남들만큼 해서는 그 관심 잃어버렸던 신뢰를 맞습니다. 찾기는 어렵습니다. 예.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아, MBC 저도 이 국장님처럼 얘기할 거예요. 이게 뭐 괜히 막 이랬다 저랬다 이게 하는 것 같아서. 그 MBC 전에 이제 뉴스에서 그 대전 MC 말고요. 이제 중앙 MBC 뉴스에서 이제 달라지겠다, 뭐 새롭게 다시 하겠다 이러면서 오프닝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일부러 챙겨서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첫 번째 리포트가 아마 뭐 시민들의 기대, MBC 달라지고 응원하고 이런 걸 보내시더라고요. 저는 좀 그거 보면서 약간은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사실은 그 전파는 공공재잖아요. 맞습니다. 공공재를 본인들이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잘못 이용했기 때문에 그 신뢰를 저버린 거고 응원 받는 거 좋다 이거지. 그런데 그거는 마음속에 새기고 그거 보낼 시간에 그 꼭지 내보낸 시간에 하나라도 더 찾아가지고 잃어버린 신뢰를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니까 열심히 하겠다. 이거는 아직은 조금 진짜 마음과 거리가 있지 않는가. 성급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대전 MBC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이렇게 변한. 이번 주엔 이랬는데 다음 주엔 이랬구나.
이걸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맞아요. 그 처절하게 약속들을 하셨으니까 예, 그 약속이 예, 얼마큼 예. 이행되는지를 지켜보는 것도. 그럼 저희 한 달 뒤에 음. 또 한번 잠깐 얘기해 보죠. 아, 그거 얼마큼 재밌습니다. 달라졌는지. 네. 안 네. 달라졌으면 저 다시는 또 MBC 안 달라집니다. 그봐요. 아니 이럴 줄 알았잖아요. 한 달 정도 뒤면 음. 어떻든 지금 수준으로 보면 그 대전 MBC 사장 그 인선 작업이 네. 아마 거의 좀 뭐 진행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진행됐을 예, 예. 이런 시점이기도 한데 그때도 뭐 정비가 다 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누가 사장이 되든 보도 부분이나 편성 부분 관련해서 지금 주인 의식으로서 대전 MBC가 나아갈 방향을 누구보다도 고민해야 되는 건 지금 현재의 구성원들이거든요. 현재의 구성원들이 지금 누구도 터치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본인들이 원칙이나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방향들을 지금 제대로 짜놔야 사장도 그 들어와서 그런 방향들 같이 고민해서 시스템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시기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듭니다. 지구를 지키는 첫 걸음. 양흥모의 녹색 성장. 인터뷰 횟수 대비 가장 말을 못한다고 구박받지만 늘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양흥모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 말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장길문 이기동 국장의 언론뚱땅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장 국장님, 예, 오늘 두 번째 하셨어요. 이제 원톱 하다가 이제 투톱으로 50% 비중스러웠다고 좋아하셨는데 이미지가 또 되게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닌데 이게 생각과 달리 네. 이게 본래 내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네. 좀 드는 것 같고 네. 좀 편집 좀 잘해 주십시오. 워너비보다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워너비 진짜 재밌습니다. 예. 이거 몇 시라고요? 매순열 몇 시? 예, 목요일 밤 12시입니다. 네, 목요일 밤 12시 JTBC입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우리 이기동 국장님은요? 네, 오늘 두 번째인데요. 이게 날로 먹는 방송으로 가는 게 고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서 어떻든 다음 방송부터는 아이템이나 이런 걸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공부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 네. 저는 그냥 날로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언론들이 일부 공직사회에 대한 갑질이 아닌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고요. 그때까지 언론뚱땅은 계속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두 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은 자는 날입니다. 네, JTBC 그 워너비뿐만 아니라요. 우리 지역 대표 환경 지킴이죠.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무 사무처장의 녹색 성장이 여러분들을 재워드릴 겁니다. 양무 처장의 자장과 같은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고요.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브베.